제가 오래간만에 원래의 자리에서 찍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전 이 자리가 좋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좋아요. 편안해요. 일단 밖에 어제 거꾸로 된 상태에서 찍어보고 이래도 이게 제일 좋습니다. 아, 다양하게 뭔가 뒷배경을 좀 바꾸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매번 낯설더라고요. 또 찍는 촬영 장소가 바뀌면 좀 그런 면이 있네요. 그, 이, 제가 어제 독서와 관련한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독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최근에 제가 편집 프로그램을 이거 영상을 찍고 나면 편집을 하거든요. 편집을 하는데 제가 기계치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잘 못 만져요. 만지긴 만지는데 뭐 다룰 줄 아는 게 SNS 말고는 뭐 거의, 또는 검색한다든지 요 정도 말고는 거의 잘 다루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왜 집에서 못을 박아도 와이프가 박아요. 그러니까 제가 못 박습니다. 잘. 물론 이제 뭐 이거 정말 못해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제가 하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가 기계치예요. 그래서 이 편집 프로그램을 바꾸고 나서 너무 힘들어요. 배워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역시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영상을 보고 제가 좋아하는 컨텐츠를 찾아서 유튜브를 보거나, 또는 뭐 우연찮게 떴던 것 중에 제가 관심 있어서 눌러보는 것들, 또 이것은 내가 꼭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꼭 눌러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계치인 제가 이 편집 프로그램을 잘하기 위해서 뭔가를 배우는 건 너무 싫어요. 싫으니까 영상이 좀 늦게 올라가고, 요즘은 그러니까 촬영하기도 싫습니다. 촬영하기도 싫어져요. 아니, 뭐가 이렇게 어렵죠? 정말로 배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늦게 올라가는 이유가, 우리 직원에게 막 직원 오면 또 그 기계를 그나마, 기계라기보다는 어쨌든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그나마 배우면서 곧바로 해낼 수 있는 친구가 직원이 있어서 그 친구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면 오면 송 기자야, 이것 좀 해줘, 뭐 이렇게 해서 하나씩 올리는데, 어찌됐건 그러다 보니까 찍기도 싫은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무언가 새롭게 배워가는 것들은 매우 힘든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은 저와 마찬가지죠. 자기가 좋아하는 건 합니다. 그죠? 예를 들면 게임 같은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늘상 익숙해져 있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찍는 게 익숙하니까 마치 고향에 온 듯한 느낌이거든요. 왜냐면 이미 저는 이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게임도 그런 거겠죠. 게임도 아마 그게 매우 익숙해져 있는 환경이 있고, 나는 거기에 내가 이제 하면 내가 재미와 흥미를 느끼게 되죠. 이러니까 1시간, 2시간, 그 다음에 누가 뭐 하라고 하면 이렇게 이 매우 중요한 순간에 이게 지금 뭔 얘기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면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되는 것은 멘탈이죠. 이것을 딱 끊고 자리에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거. 하지만 이 공부 딱 끊자마자 공부 안 된다 그랬죠. 왜냐면 제가 좋은 영상을 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아파서 곧바로 간다는 건 이미 내 머릿속에서 계속 공부해, 특정한 과목에, 예를 들어 뭐 수학에 뭐를 공부한다, 이렇게 딱 뭐가 새겨져 있다면 책상에 앉아서 곧바로 시동이 걸릴 수 있지만, 이렇게 누군가의 제약에 의해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엄마나 아빠가 야, 게임 그만하고 좀 공부 좀 해라라고 했을 때 앉아서 딱 하니 공부하는 건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게임에 빠진다기보다 게임을 하고 있는 동안에 뭔가를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제약을 받아서
곧바로 공부한다는 건 어쨌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아, 새롭게 배워가는 것들이 쉽지가 않은 거죠. 바로 이럴 때 우리 이게 이제 멘탈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 학생들이 이것을 끊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은 우리 부모님들이 물론 바빠서 나오는 문제일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그 아이하고 그러니까 멘탈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멘탈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자아를 찾아주는 일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표 의식을 줘야만이 그 아이가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목표가 분명하면 게임을 끊으러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지 게임을 완전히 끝낸다 이렇게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저 역시 늘상 익숙한 것에 그러니까 집중한다기보다는 익숙한 것에 따라가거든요. 우리의 뇌구조가 그죠?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을 끊고 가려면 학생의 투철한 목표의식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목표의식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마다 어떤 아이는 정말로 자기가 목표의식이 있다면 게임을 한다 해도 뭐 한두 시간 하고 말겠죠. 하지만 목표의식이 없다면 그리고 내가 도달해야 갈 그 다음 스텝에 어떤 목표가 없다면 굳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게임을 많이 한다. 저는 뭐 게임을 아예 뭐 게임을 못하게 한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아이가 게임을 안 좋아한다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게임을 하긴 할 거다. 그러면 그 게임을 그냥 즐기는 정도에서 끝내고 내가 가는 길에 가는 것 이게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 뭐 정말 우리 어릴 때 보면 어른들 뭐 노름 진짜 많이 했어요. 뭐 정말 뭐 논 팔고 집 팔고 다 팔아서 정말 노름에서 뭐 가산을 탕진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 게임에 빠져서. 마찬가지로 게임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당히 즐기는 정도라고 하면 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거에 너무 몰입하게 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결국은 공부 안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더더욱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그 아이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걔가 공부를 잘해도 좋고 못해도 좋고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찾아주는 것. 이게 필요한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철학적이죠. 철학적입니다. 그럼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살고 어찌됐건 뭐 이런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세상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뭐가 바뀌냐? 한국의 위치나 위상이 달라져 가고 있어요.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든 안 끝나든 어느 정도 이제 비행기 타고 외국을 돌아다닐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이제 정말로 많은 기업들이 각국의 나라들의 아주 유명한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그것은 이미 우리가 그것을 증명해냈어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국민만큼 공동체 의식이나 자아 의식이나 또 이런 환경, 정말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들이 어떤 행동을 해 갔는지를 정말로 많은 나라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로 세계의 기업들이 한국으로 와서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해 나갈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한국인들이 이전에 갖고 있었던 능력치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었던 힘이 우리 스스로 잘 몰랐죠. 그죠? 근데 우리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뭐 우리 국민들이 다시 태어나도 한 85%가 한국인으로 태어나겠다라고 얘기할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자부심이나 자긍심이 생겼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현재 이전과는 다른 더 큰 자신감으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뭐 하다못해 국가대표 대항 축구 경기를 하더라도 아마 우리 그 축구 선수들이 하는 경기, 요즘 감독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사실 그 국가대표 경기도 잘 안 보려고 합니다. 벤투 감독 있잖아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지만 이전과는 다른 경기력을 보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각각의 국민들이 그걸 갖고 있는 자부심이나 자긍심이 생긴 거죠. 이럴 때 우리 아이에게 뚜렷한 목표, 그리고 단순히 이게 대한민국에만 한국에만 내가 뻗어 누울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곧 우리가 뻗어나갈 수 있는 장소라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거라는 기본적인 생각 안에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졌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위상이 달라졌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치를 훨씬 더 많은 기회 요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우 중요한 건 이 학생이 갖고 있는 목표의식을 정확히 주고, 어쨌든 그 게임은 절제를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뚜렷하게 없어요. 뭐 별의별 방법을 동원해도 그렇습니다. 그게 결국은 자아를 찾아주고 자긍심을 주고 그것을 끊을 수 있는 힘, 멘탈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은 결국은 목표의식이거든요. 그 목표의식을, 그런데 여기에서 뭐 정말로 별의별 그 목표의식은 정말로 내가 기대도 안 했던 정말 너무 엉뚱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목표이죠. 근데 그런 기회가, 그런 목표가 주어졌을 때 어떨 때 더 많은 기회를 갖냐면 결국은 물론 뭐 대학하고 관계없이 잘 갈 수도 있습니다만 대학이 그 밑바탕이 되는 것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내가 갈 수 있는 대학과 내가 정말로 노력해서 갈 수 있는 대학의 목표라도 정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전에는 뭐 우리 시대 때는 다 대학이 뭐 학과 중심으로 가진 않았잖아요. 주로 대학에 네임밸류 간 거죠. 하다못해 뭐 서울대 가면 농대라도 서울대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쭉 있어도 뭐 어느 대학 경제학과를 가려고 해도 그 밑에 대학 경제학과를 가려도 이렇게 해서 뭐 농대를 간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식인 거죠. 물론 뭐 연대 경제학과 가려고 하면서 농대를 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찌됐건 더 처진 데에서 어쨌든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마찬가지,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 뭐 봉준호 감독도 연세대 사회학과 출신이잖아요. 근데 사회학과지만 결국은 자기가 이제 PD도 되고 어쨌든 감독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동아리 활동에서 배웠던 어떤 영화 동아리에서 영화를 선정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했다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영화를 많이 검색해보고 또 자료를 어떤 감독에 대한 자료 내지는 연도별로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파악해보고 결국은 뭐 그런 자리까지 올라간 거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기회, 그러니까 게임은 한 가지 취미인 거죠. 근데 이 취미가 본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되지, 아마 애도 자신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는. 그러니까 그것은 게임은 취미인 것이고 본업인 공부를 잘하게 할 수 있는 건 결국은 목표의식을 주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표의식에 대해서 애가 잘 안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맘 놓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 제가 또 이러니까 대화네요. 근데 너무 중요한 얘기거든요.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정말로 낀 대화. 그 다음에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는 아이마다 상황이 틀리죠. 아이가 그 좀 더 냉정히 얘기하면 저는 이게 그 뭐 제 아이는 알지만 이게 남의 아이는 결국은 그 아이하고 대화 나누다 보면 또는 그것들이 대개 보면 등급에 의해서도 또 어느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이의 상태가. 그렇지만 등급이 4, 5등급이면서 1, 2등급과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멘탈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 아이가 아직 공부 맛을 못 느꼈던 거죠. 이럴 때 이 아이는 발전 가능성이 있구나. 그리고 실제로 학생부의 기록을 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뭐 1, 2등급인데도 불구하고 멘탈이 약간 약해요. 멘탈이 약한 거예요. 목표의식이 없는 건 아니고요. 멘탈이 좀 약해요. 이런 경우에는 결국 대화가 필요한 거고 이 아이에게 자긍심이나 자부심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자부심이나 자긍심이 단순히 어떤 자기 만족감이나 이런 거에 흐르지 않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엄마 아빠가 든든한 백이 되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한두 끝도 없네요. 어찌됐건 멘탈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는 힘은 목표를 명확히 주는 것, 그리고 세상 사는 거 뭐 대단한 거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도달해 갈 수 있는 것은 나야 안 가봤지만 너가 갈 세상은 나도 잘 모르죠. 냉정히 따지면. 하지만 그 세상이 너가 상상하는 모든 것이 다 너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어쨌든 뭐 게임 한다고 너무 걱정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멘탈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들도 멘탈 관리가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뭐 게임은 어찌됐건 뭐 일부러 하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안 한다면 뭐 그냥 좋은 거고 그렇다고 게임 안 한다고 걔가 공부 전교 1등 하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어찌됐건 게임은 게임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멘탈 관리나 어떤 목표 관리가 필요하다. 그것만 잘 관리되면 게임을 뭐 몇 시간 하든 상관이 없죠. 다만 게임이 너무 지나치게 뭐 대여섯 시간 하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뭐 어떤 아이는 밤새 할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사실은 목표를 주는 것. 그러니까 목표가 곧 동기부여인 거죠. 그 다음에 멘탈 관리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은 대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화니까 결국은 많은 경험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를 하라고 하는 거, 독서를 하게 하는 거고, 독서가 안 되면 나침반이라도 보게 하라고 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제가 어떤 경우가 됐든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목표, 그 다음에 멘탈 관리이죠. 그 다음에 그것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결국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책상에 앉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자기가 자긍심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겁니다. 어느 한 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얘기 다 했더니 저게 2박 3일 뿐이 안 가요. 2박 3일 가면 다행이라면 뭐 더 좋은 거죠. 그 다음 또 2박 3일에 또 얘기하면 되는 거죠. 까먹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적절한 잔소리, 너무 많은 지나친 잔소리보다는 적절한 잔소리라기보다는 어쨌든 적절한 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제가 오후에 그 가천대에 가서 이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도 한 대학씩 해서 추가로 찍어서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